오늘 그 정다희 작가님이랑 좀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거 이야기 하셨어요? 정다희 작가가 이번에 글라스 심사위원으로 와가지고 이제 정다희 감독의 학생 시절부터 최신작까지 쫙 상영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모더레이터로 정다희 감독의 어떤 Q&A를 진행을 하는 거였어요. 이번 신작까지 쫙 보니까 정말 엄청난 실력자 진짜. 저는 2013년에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꽤 일찍 했네요. 네, 저는 그 프랑스에서 졸업했을 때쯤에. 어떻게 그렇게 일찍 했지? 그때부터 벌써 앙시에 올라가고 막 상 타고 이래가지고 콘진에서 진행하는 인터뷰 시리즈 제가 한참 진행할 때 형도 그때 처음에 그때 그걸로 만났잖아요. 저 머리 막 이럴 때. 네. 퍼펫 가지고 와서 막 보여주고. 그 똑같은 가방 바로 여기 옆에 있어요. 네. 그때 이제 1년 정도 제가 기사를 썼었는데 그때 인터뷰했던 감독분 중에 한 분이 정다희 감독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만간 여기에도 모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우리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솔직히 독립 작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린 작품으로 얘기를 많이 해왔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스키머 웨스트의 구독자인 김강민이고요. 필름 메이커로서는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을 연출해왔고, 아티스트 겸 디자이너로서는 이제 커머셜 필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일 없지? 엄마, 왜 무슨 꿈 꿨어? 진짜 제가 봤던 애니메이션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굉장히 자기색이 강한 약간 거의 김강민 브랜드? 처음에는 이제 형이 처음부터 이 영상 쪽을 하려고 시작을 한 것 같진 않았어요. 디자인 전공에서 출발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제 사디에서 출발하셨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거기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모티베이션이 생겼나요? 월드컵이 끝나고 이제 모션 붐이 일어났죠, 한국이나. 영화 쪽에서도 이제 막 카일 쿠퍼가 세븐의 오프닝 시퀀스를 만들고 이제 막 스파이더맨 오프닝 시퀀스 만들면서 야, 저건 뭐지? 신기하게만 봤었는데 이제 그때 DVD 이제 컴플리에이션으로 스파이크 존즈랑 미셸 공들이랑 크리스 커닝햄 DVD가 있었는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딱 보고 나서 야, 저거 매력적인데 하면서 아니, 좋은 작가들 거만 봤네 딱. 좋은 작가들이면서 강한 작가들이죠. 맞아. 아주 그냥. 그때는 인터넷이 이렇게 막 유튜브 같은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DVD나 그런 걸 해서 봐야 되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빠져든 거는 2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뮤직비디오를 이제 공동 감독으로 맡게 되면서 이제 뮤지션을 미팅하러 가야 되니까 홍대에 있는 밴드 만나러 갔는데 공연장이었거든요. 그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막 내려갈수록 막 드럼 소리나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노래가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라고 있는데 네, 유튜브에 치시면 나와요. 그 노래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 노래가 왜 흘러나오지? 하고선 딱 들어갔는데 저희한테 뮤직비디오 의뢰한 사람들이 그 같은 밴드인 거예요. 그때는 이름을 바꿔서 이제 윈디시티의 엘리노 프로디고라는 곡이었는데 아무 영상 제작의 지식 없이 만들고 그것도 이제 홍대 카페에서 이제 프리미어를 하는데 그때 그게 이게 내가 원하던 소통이었구나 딱 느꼈죠. 그때 막
잘 모르는 감자탕 아주머니가 막 네. 떡까지 가져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떡 나눠 먹으면서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희열이 있어가지고 그때 훅 빠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픽 디자인을 해왔으니까 네. 제가 주로 만들던 건 뭐 책, 포스터, 브로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브로셔나 포스터는 뭐 길거리 벽에다 붙여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길 기다려주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잠깐 근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딱 잡아야 되는 그런 거구나. 그렇지. 그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네. 뭐 제가 디자이너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을 가두고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그 공간에 온 목적은 그걸 함께 보러 온 거니까. 즉, 한 공간 내에서 같이 숨 쉬고 이게 모든 걸 같이 공유하면은 모르는 사람끼리도 금방 말문이 트이고 맞아. 그런 경험에서 영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 그런 힘을 느낀 거죠, 그때 처음으로. 특별한 진짜 순간이긴 한 것 같아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광고 위주 쪽으로 막 계속 하다가 애니메이션 쪽보다는 그러다가 이제 갔다 와서 처음 한 편을 조잡하긴 하지만 만들어서 뭐 작은 영화제에서 틀었었는데 그 공간 자체가 어둡고 강제적으로 어둡게 했는데 딱 화면만 딱 밝게 빛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눈이 거길 다 향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정도로 집중력을 강요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굉장히 드문데 그런 맞아요. 영상 상영의 약간 되게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영화제를 약간 줌으로 하면 확실히 좀 그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떨어지죠. 그리고 그때 한창 한국의 레스페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레스페스트가 그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네. 연대 강당에서 네. 너무 재밌었는데 진짜 수백 명이 모여요. 연대 강당이 꽤 컸는데 네네네. 그럼 밤새도록 영화를 같이 보고 네. 새벽 3시인가에 한 타임 잠깐 쉴 때 네. 삼각김밥이랑 물을 줘요. 그럼 먹고 또 새벽 4시부터인가 또 거의 앉아서 6시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딱 그 연대 강당에서 봤던 것 중에 다프트 펑크의 One More Time 뮤직비디오 일본식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아직도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순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쪽을 시작하게 됐고 벌써 본격적으로 종이에 대한 탐닉을 시작하셨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종이로 한창 작업을 하셨는데 그 종이라는 재료, 중심 재료? 그것의 매력이 뭐였고 그걸로 이제 내가 이 정도까지 그 종이를 확장해서 내가 써봤다. 네. 종이로 안 만들어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들이 종이의 느낌을 의외로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많아요. 근데 종이로 커머셜 찍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게 이제 그 쉐입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힘들어서 그런가요? 쉐입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온도에 따라서 종이가 구부러진다든지 조명 그런 때문에. 현상이 그쵸. 클라이언트들이 뭐 약간 수정하기를 원한다 할 때 그게 애매하죠.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왜 그런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 종이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초반에 작업을 하셨던 걸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인 과정에서 저도 워낙에 종이를 많이 만져왔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저희 카라츠가 이제 발렌시아에 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재료를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때 이런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먼저 손이 가는 게 익숙한 재료. 어쨌든 졸업 작품을 만들 때 내가 뭔가 새로운 재료를 써서 하면은 실패할 확률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퍼밀리어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좀 그래도 새롭게 비주얼을 만들자 했지만 학부 졸업 작품은 망한 작품이 나왔죠. 당연히 이제 학부 때 졸업 작품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다들 모두 있겠지만 어떤 점이 특히 지금 봤을 때 제일 아쉽다? 너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좀 이렇게 임프로비제이션에 너무 기대서 간 게 좀 컸죠. 그 당시에 제가 새로운 뭐 기법들 다양한 뭐 샌드 애니메이션부터 페인트 온 글라스, 스크래치 온 필름, 블리치 온 필름, 스탑 모션 드로잉 모든 이런 기법적인 수업을 듣고 스토리보딩, 뭐 디자인 뭐 이런 수업은 거의 듣질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 디벨롭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비주얼에만 좀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제가 테크닉적으로 완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좀 여러 면에서 저한테는 많이 부족한 작품이죠. 근데 형의 작품은 지금도 여전히 꿈에 와서도 약간 그런 임프로비제이션을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렇게 한 듯한 느낌이 드는 연출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스탑모션이니까 그렇게 했을 리는 없지만 조금 더 샷을 계획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랜덤해 보이는 이미지지만 전체 구조 안에서는 이게 어떠한 그런 스토리 서포트를 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그런 능력을 캐라츠에서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익혀가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석사 졸업 과정에서 좀 다양한 테크닉을 잘 섞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사슴꽃, 점, 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짧은 시간과 어떤 제약 안에서도 갑자기 툭툭 끊기는 맛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내러티브를 서포트하는 샷들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구현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형 저번에 보여줬던 그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혹시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쵸. 바로 앞에 노트는 항상 제 주변에 예. 갖고 다니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스파인 핵심 척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할 때. 작년에 노트고. 네. 이거 회사 로고 나가면 안 되니까. 나가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올해 거. 아. 이건 아마 작년 중반부터 사용한 것 같은데 작년 중반부터 사용한 어떤 일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 다 여기 이제 담겨 있죠. 그 꿈 몇 페이지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쁘면서도 좋아하는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보드를 대신해서 이렇게 만들어 갔던 거죠, 형이 이제. 저한테는 이게 스토리보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촬영 전에 딱 10분, 촬영 전 10분 동안 세트 앞에 서가지고 오늘 내가 찍을 게 뭐지 하고 빨리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래 이거 괜찮아. 그런 다음에 그래서 하루에 한 2-3 씬을 찍었던 것 같아요. 촬영하러 가기 전에 마음속으로는 이런 장면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는 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한 상황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촬영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네. 카메라 켜고 조명 켜고 네. 그 앞에서 이제 노트를 봐요. 우선 머릿속에 생각은 있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은 뭔가 또 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항상 그게 매력적이에요. 엄청 뷰파인더로 특히 보면은 사실은 그게 사람 눈하고 다른 눈이잖아요. 렌즈라는 거 자체가 완전 초이스에 따라서 다른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임프로비제이션도 가끔씩 살짝 끼어 들어올 때도 있고 근데 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토리보딩을 좀 이렇게 잘 해나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전 작품들에 비해서는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스토리보드를 한 편인 건가요? 이게 그러면은? 38, 39도도 근데 솔직히 38, 39도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까요? 잠깐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미지 맵을 만들었어요. 38, 39도에서는. 그래가지고 스토리보딩은 제가 왠지 그냥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어차피 목욕탕이라는 공간 하나 안에 있으니까 네.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가고 네. 약간 아코디언 북 형식으로 내러티브예요. 그 형이 그 학부 때 디자인을 배운 그게 다 쓸모가 있네. 그때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과정이 저는 여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책 디자인처럼 이렇게 벌써 이렇게 이걸 만들었구나. 건물을 그리고 나서 책을 만들고 나서 이 부분에 새가 이렇게 등장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그 부분만 따로 스토리보딩처럼 그려서 나중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구나. 내부로 들어가고 이게 잠깐만 제가 지금 공간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이거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인데 이 부분에서도 이 뒤에 내리면은 종이 쪼가리가 또 나와요. 이번 그 노트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 붙인 그런 페이지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벌써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거 작품 때 이미지 맵을 만들어 보고 이 방식이 나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꿈에서는 이제 이미지 맵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초반부터 노트를 아주 꼼꼼히 정리를 하면서 한 게 저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됐죠. 38, 39도씨, 뭐 사슴꽃, 점, 그 다음에 꿈 이런 것까지 다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기억의 한 조각? 어릴 때 주로?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가나요?
보통 이제 어린 시절 기억이 되게 좀 많이 희미해지잖아요. 그 희미해진 기억 속에서 그 시절을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 감정까지 찾는 거는 진짜 사실은 되게 쉽지가 않은 그런 일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근데 사실 제가 어릴 적 기억에 만든 거는 2개밖에 없잖아요. 목욕탕하고 사슴꽃. 네. 그 이후는 요즘 현재 제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어가지고 점이랑 꿈은 어렵지 않았죠, 찾기가. 대신 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꾸신 꿈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꿈을 얘기하셨으니까 그게 제 뇌리에 박혀 있고 제 몸에 완전 스며들어 있어요. 엄마가 꿈을 안 꾸면 오히려 불안해하는 거야, 내가. 엄마, 왜 무슨 꿈 꿨어? 그래서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무슨 꿈 꿨냐. 근데 목욕탕이나 사슴꽃 같은 경우는 가족들하고 얘기를 항상 이제 한국에 갈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랑 술자리를 하면서 그때는 어땠어?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무슨 일 없었어? 그러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폰에 제가 녹음을 한 것도 있어요. 정말 작가들마다 여러 가지 진짜 작품의 소재를 선택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시대를 반영한 메시지를 조금 더 내고 싶어하는 그런 감독들도 있고 뭐 다양한데 형은 약간 좀 개인적인 것들 아니면 가족 위주의 스토리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내가 왜 내 얘기를 해야 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학생 때는 이거 좋은 거 같아? 그때 우리가 필 받았어요 막 이러잖아요. 영감이 네네. 왔어. 그래서 만든 게 솔직히 있었는데 이게 졸업하고 나서 힘든 일을 겪고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저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생각할 환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던 거고 다 똑같은 머리 색깔, 똑같은 피부색, 같은 언어, 같은 문화. 바빠요. 그리고 너무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눈치 봐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치. 해서 나를 돌아볼 시간이 진짜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여기 와 보니까 원래는 내가 올 때 난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 존중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받아들이는 데만 원래는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맞아요. 그냥 항상 웃어주고 내 걸 숨기고. 근데 오히려 미국이라는 곳에는 그러기보다는 내 목소리를 더 내고 내 거를 그쪽에 먼저 던져줘야지 이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 내 목소리로 조금 더 내는 게 사람들한테 나를 더 인식시키고 같이 문화가 좀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맞아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참여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도 말할 때는 그게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작품 만들 때는 이제 그런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작품을 극장이나 영화제에서 보여줄 때는 떳떳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할 때마다 이제 뭔가 다른 저를 또 느끼죠. 아까 좀 잠깐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졸업한 이유 그 얘기 잠깐 가볼까요? 그러면 다 아시면서 그 시절 바로 직전에 만났죠, 사실은.